네, 반갑습니다. 마음대잔TV 마음대잔 한마루생입니다. 부부 셀프링 홈스쿨링 영상을 함께 합니다. 영상을 반복해 시청하시잖아요. 정말 좋은 길을 발견하시고 부부의 행복한 삶의 중후반부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 그래야 영상을 찍는 저도 의미가 있고 행복하겠네요. 그리고요, 영상을 반복 시청하시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밑에 보면 구독이라고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그 빨간 버튼이 있으면 구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타치를 딱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상담을 수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피해 배우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의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 번도 외도를 안 한 사람은 있어도요, 외도를 한 번으로 끝내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은요, 사실 뭐 정확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위로를 해드리고 싶지만 저도 상담하는 가해 배우자의 마음속을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요,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에 대한 불안과 긴장이 있는 분들, 또 그렇게 반복 일탈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자신의 삶에서 좀 덜어낼 수 있고 자기도 좀 이중구조를 갖지 않고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이런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로 고통을 겪는 많은 분들이 이런 호소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한 번 외도를 해도 이 고통을 호소하곤 하죠. 이 사람 성중독 아닌가요? 이렇게 묻기까지 합니다. 이런 분들, 가해 배우자, 피해 배우자 모두를 위해 찍은 영상입니다. 성도착에서 오는 반복 탈선. 성도착에서 오는 반복 탈선. 반복 탈선을 하시는 분들이 외부에는 어떻게 드러나고 또 자신의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방지하거나 온전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건지 하는 영상을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 반복 탈선하는 분들은 일상의 대부분에서의 이성과의 만남을 사랑과의 만남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이성으로 인식합니다. 이성으로. 그들을 성적 희롱, 농담의 대상으로 삼거나 만만하고 틈을 보이면 성적인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일상에서는 반복 탈선을 꿈꿉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금지된 욕망을 풀기를 갈망하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들의 내면의 특징을 보면요,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이 이중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중적인 삶의 태도, 이중적인 자기의 태도인 거죠. 젠틀한 대학 교수가요, 제자로부터 성적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성적 자극을 합니다. 언어 등의 형태로 부추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세계에는 그런 자신의 내면의 불순한 욕망과 행동을 숨깁니다. 배우자하고 자녀에게는 아주 성실합니다. 근데 밖에서는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가정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중독, 반복된 성중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혼자 있는 시간이면 포털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자극적인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자신의 내면에서는 이것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행동이 끝난 후에 허전함과 공허감 같은 것들을 가슴속에서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반복 행동을 그만두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착에서 온 반복 탈선이죠.
이런 이들은 자신이 외부에 드러내는 평소의 신념과 반대되는 자신의 욕망 몰입에 빠집니다. 이게 자기 성장을 방해하곤 하죠. 정직과 순결, 인간의 윤리, 사랑, 헌신, 자비의 가치, 이런 것을 가정에 이야기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학교의 교사나 선생님이나 종교인 등 이런 이들이 자신의 신념과 전혀 다른 자신의 행동, 이 자신의 행동, 자신의 신념과 전혀 다른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이런 이들의 반복적인 성적인 탐닉에는 정서의 교감 같은 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성적인 욕망에서 온 판타지만을 추구해요. 그리고 몸의 국소적인 자극에만 몰입합니다. 불량 업소를 반복 방문하고 불량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자극적인 영상을 반복해서 검색해서 보고요. 어떤 이들은 몰래카메라 같은 거에 영상 혹은 사진을 보관하기도 하죠. 또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불법 사이트 같은 기록이 있으면서 그것을 평소에 자주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이들에겐 일상이죠. 이런 이들은 그 반복 과정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정이나 직장에 건강한 인격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중적인 자기, 이중적인 삶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이들에게 이것을 부추기는 게 하나 더 등장했는데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이런 이들에게 반복 탈선의 날개를 달아주었는데 스마트폰에는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한 장사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고객으로 만들려는 수많은 어플들이 있는 거라고요. 이런 어플을 다운받아서 거기서 누군가를 접촉하고 각종 음담 표서를 늘어놓거나 음탕한 영상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서요, 자신만의 욕망의 음험한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을 들락날락 하는 거죠. 호기심에 방문한 앱에서 고립되고 금지된 성적 호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중독을 부릅니다. 이런 현상의 특정한 자극에 내 뇌를 노출시킵니다. 우리 뇌는 그 자극에 익숙해지고 또다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착에 의한 반복 탈선에 어울리는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욕망은요, 교수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욕망은 성직자도 아닙니다. 욕망에는 도덕도 없고요, 욕망에서 윤리도 없습니다. 욕망에게는 면허도 지위도 직책도 없습니다. 욕망은 그저 욕망일 뿐이지요. 이런 끝에 누군가에게는 결국은 발각됩니다. 많은 경우가요, 요즘에는 배우자보다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자녀에게 발각되고, 자녀는 그것을 부모와 피해 부모와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중적인 삶은 이 사람 전체의 삶에 평가를 미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이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삶이 무의미해지게 되는 거죠. 개인의 자존은 완전히 수렁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 수치심에 온몸을 떨고 삶의 전체가 무의미해지는 파괴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고통은 피해 배우자에게도 똑같은 충격을 줍니다. 문제는요,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부부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경우, 근데 이때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피해 배우자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런 반복 충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큰 숙제로 다가가는 거죠.
가해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 하지만 이미 중독을 추구하는 욕망의 에너지는 아주 골칫거리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런 금지된 욕망을 쫓는 반복 탈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런 금지된 욕망을 쫓는 반복 탈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네. 가장 먼저요, 그것을 그만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깨워야 합니다. 먼저 그것을 그만두겠다는 강력한 의지. 네. 모든 중독의 끝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쇼핑 중독이든, 네. 술 중독이든, 네. 음식에 대한 중독이든, 운동 중독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이제 그만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먼저 깨워야 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 의지를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이중적인 삶의 환경에 다가올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정보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금연을 하겠다는 사람이요, 담배와 라이터를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금연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만큼 금연을 방해하는 게 없잖아요. 다이어트를 누군가 결심을 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앱에서, 네, 배달 앱을 삭제하든지 저녁에 야식 주문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금주를 선언한 사람 술집을 방문하지 않아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런 반복 욕망으로 인한 성적 일탈을 멈추려면 자신의 일상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의 결정과 결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가끔 피해 배우자는요, 자기 다시 이런 일을 하면 이혼하겠어 하고 위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위협은 이 반복 탈선을 막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런 일을 하면 이혼한다는 위협, 근데 이거는 이번 일은 넘어가는구나 하는 안도감만 줄 뿐입니다. 이런 위협보다는요, 부부가 이런 위협보다는 부부가 함께하는 변할 수 없는 강력한 약속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가해 배우자가 이것을 피해 배우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 배우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도적 행동이 돼야 하는 거죠. 자기의 의지가 포함돼야 합니다. 주변에 불필요한 이성관계를 멀리 하십시오. 이성과 두 사람이 은밀히 만나는 걸 그만두고 음란 인터넷 사이트 모두 지우고 접근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의 인터넷 로그 기록, 지출 내역, 외출 기록 등을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방하십시오. 네, 이게 자신을 반복되는 성탈선 혹은 이중적 삶에서 자신을 꺼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다른 건 없네요. 내 주변에 이런 것들 여전히 늘어놓고 그러면서 내 의지로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네, 라이터와 담배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금연해야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먼저 반복적인 성탈선을 하는 사람의 자기 살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주도적이 돼야 합니다. 자기 주도적. 피해 배우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태에 접어들어서는 답답함 때문에 못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체적 의도는 없는데 배우자가 권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면에서 심리적 노예 상태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자기를 심리적 노예 상태에서 빼내려면 자기가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의도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배우자와 함께하는 내 오픈된 행동이 배우자의 감시라는 답답함,
답답함이 아니라 내 주체적 행동이기 때문에 이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죠. 네, 영상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화해하시고요. 회복하십시오. 뭐 힘드시면 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 상담 요청을 하시면 네,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시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고 네, 앞으로도 계속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